상상형 AI를 활용한 리모 말기 그 19차 시 시작합니다. 네,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근이란 무엇인가?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표정 근육, 얼굴의 표정 근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얼굴 및 목, 헤드 앤 넥 어나토미를 저희가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근육이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들이라고 하는 페이셜 머슬 혹은 페이셜 머슬스 오브 익스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근육이 바로 저작근이죠. 저작근. 네, 저작근이라는 용어는 제작물과 저작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네, 이것은 저작권이죠. 저작권. 이 용어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창작물의 소유와 사용을 의미합니다. 네, 재미있는 대답입니다. 저작근이라는 한자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그런 챗GPT의 오류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할 때 저도 강의 준비를 하고 미리 넣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때 바로 타이핑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는 거라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스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요것은 이제 저작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카피라이트에 관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직관적인 씹기 근육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한번 한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낫군요. 씹기 근육은 입과 턱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큰 턱 근육. 네, 큰 턱 근육 이것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메시터 머슬이라고 되어 있고요. 외사근. 외사근도 역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템포랄리스, 내사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외곽근. 네, 여기 있는 한자어처럼 보이는 것들은 모두 틀린 용어들이에요. 이 근육들은 턱을 움직이고 음식을 먹을 때 씹는 동작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근육들이 강하고 건강하면 씹는 힘이 강해지며 이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치아가 정렬되지 않거나 턱관절 문제 등으로 인해 씹기 근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앞쪽에 있는 그 표현을 한 걸 빼고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얼굴과 목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근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작근에 해당되는 4대 저작근이라고 불리는 4가지 근육과 그 기타 다른 이제 얼굴과 목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텐데 이 저작근은 씹기 를 얘기하고 영어로 저작이라고 하면 그것은 mast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작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저작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시 저작권과 관계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한번 물어보죠. 저작은 무엇인가? 네,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작권과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저작의 영어 번역이 mastication입니다. 그래서 mastication에 대해서 물어보죠. What is 영어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astication. 네, 물음표를 안 쳤는데요. Mastic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chewing food using the teeth and the muscles of the jaw. 네, during mastication, the food is broken down into smaller pieces, making it easier to swallow and digest. 사실은 구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관련된 용어가 여기에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mastication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chewing이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chewing이 일반 사람들, lay person들이 쓰는 용어라고 하면
좀 더 의료인에 가까운 닥터나 덴티스트는 masticat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The food is broken down into smaller pieces. 작은 조각으로 잘려지고요. Making easier to swallow. 네,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swallowing 하면은 삼키다라는 뜻이죠. 예, 요거에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밑에 한번 쳐볼게요. degluti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한자로 어려운 표현으로 연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하. 네, 연하. 네, 한글로 한번 써보면 연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연상연하할 때 연하가 아니라 삼키는 행위를 말할 때 연하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기능 중에 다이제스트라는 기능이 있죠. 물론 여기에서 입에서 하는 뭐 발음을 한다거나 심미의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역할들은 사실은 빠져 있지만 소화기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계통해부학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소화기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구강에 해당되는 역할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mastication 저작 그리고 swallowing 삼키는 거 연하 그리고 digest 소화 이런 것들은 모두 소화기계에 속하는 역할들이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행위의 일부에 해당되겠죠. 자, effective mastication 안에 그 앞줄 빠졌는데요. 다시 보면은 this process is essential for the initial breakdown of food before it moves further along the digestive tract. 네, digestive tract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alimentary canal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digestive tract이라고 해서 소화기의 경로죠, 그죠? 경로로 더 진행하기 전에 푸드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하는 초기 브레이크다운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mastication이라고 하고요. Effective mastication helps in mixing saliva with food. 네, 침 타액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아밀레이즈 같은 그런 효소들이 들어있죠. 효소들이 들어있고 이런 푸드 살라이바와 타액을 서로 섞는 역할을 하고 which begins the process of enzymatic digestion of in the mouth에서 enzymatic 소화 효소를 이용한 소화이죠. 소화 구강 내에서의 소화에 시작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고요. Proper mastication also aids in extracting nutrients from the food. 네, 이렇게 그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물을 이렇게 나중에 배변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것들인데 보통은 이렇게 조류의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를 깔끔하게 다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영양분을 이렇게 다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장 기간, 특히 이제 digestive tract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좀 짧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껍질이 단단하다든지 아니면 외피가 단단하다든지 속까지 이렇게 그 fully digestion을 시켜야만 이렇게 영양소를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것들의 경우에 초반에 이렇게 그 저작을 통해 가지고 잘게 부수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애기들한테 이렇게 이유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노인들에게 보다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정제된 형태의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런 연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promoting efficient digestion and absorption in the body. absorption이라고 하는 것은 nutrient absorp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st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저작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저작을 도와주기 위한 근육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면 what are the muscles of mastication?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The muscles of mastication are a group of muscle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ovements of the jaw during chewing. chewing 때 사용되는 운동을 관여하고 있는 그룹 오브 머슬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은 것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치의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도 사실은 나왔었는데 메시터 머슬, 교근 혹은 교근 혹은 깨물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temporalis muscle이라고 하면은 측두근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관자근.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근하고 측두라는 말은 다 한자이고요. 요거를 한글 용어로 바꾼 곳이 깨물근과 관자근이죠. 관자근 같은 경우에는 관자놀이에 있는 근육이고요. 요 템포럴 본 보다는 사실은 퍼라이탈 본에서부터 더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배우셨던 스컬에 있는 그 모습을 조금씩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이제 테리고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테리고이드라는 게 앞쪽에서 혹시 저희가 그 스컬의 뼈 중에 스피노이드 본이라고 하는 나비뼈 혹은 저평골이라고 부르는 그 뼈에 대해서 제가 한 차시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스피노이드 본에는 날개처럼 생겨있는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었었죠. 그 중에서 레서 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레이터 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스피노이드 본은 바디라고 하는 부분의 아래쪽에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서 달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이고요.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에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와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 그 있는 부분에 달려 있는 근육들의 이름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고이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번역할 때 이것 자체도 역시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비에서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날개 4개의 형태로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스페노이드 본 같은 경우에는 레서윙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데 더 작은 날개의 형태를 하고 있고, 3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쪽으로 달려있는 날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날개가 이제 한 쌍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해당되고, 거기에는 미디얼 레터럴, 미디얼 레터럴은 어떤 뜻이죠? 미디얼은 안쪽이란 뜻이고 레터럴은 바깥쪽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두 겹짜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 안쪽 플레이트를 미디얼 플레이트 그리고 레터럴 플레이트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착되어 있는 근육의 이름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4가지밖에 안 되죠. 실제 이제 뭐 이렇게 해부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정도의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이고,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근육 4가지가 바로 저작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 근육에 해당이 되고요. 옆에 설명도 한번 읽어보죠. Located on the side of the face, the masseter is one of the most powerful muscles involved in chewing. It elevates the mandible, lower jaw, and helps in closing the jaw. 메시터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턱뼈각이라고 하는 거, 턱의 angle of mandible, 그러니까 아래턱의 턱뼈각, 흔히 여러분들이 사각턱이라고 했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 정도에서 약간 윗부분을 만져보셔서 이렇게 껌을 씹을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얼굴을 만져보시면서 이를 악 다물면 바깥쪽에 이렇게 볼 쪽에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메시터 머슬, 깨물근의 위치입니다. 사실 이 위치 속에는 타액선 중에서 제일 큰 페로티드 글랜드 이하선이라고 하는 샘도 있는데요. 그곳은 나중에 설명을 할 테고, 이 메시터 머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턱뼈의 바깥쪽에서 만져지는 근육이죠. 이에 반해서 템포랄리스 머슬은, 요 근육은 관자놀이니까 어디입니까? 관자놀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하면 안경 테 뒤에는 안경 다리가 있죠. 안경 다리가 눈 뒤로 가고 있는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관자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예전에 이제 그 상투를 틀 때 그 위에 상투나 뭐 망건을 쓸 때 그 상투를 이렇게 고정하는 단추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그 사극 같은 걸 한번, 조선시대 사극 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때 있는 이 관자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놓이는 곳이라고 해서 관자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관자놀이를 한번 만져보시고, 관자놀이를 만졌을 때
동일하게 메시터머스라고 동일하게 이를 한번 꽉 다물어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근육을 만질 수가 있는데 그 근육이 바로 템포랄리스 머슬, 관자근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설명을 읽어보면 This muscle is located on the side of the head above the ear. 귀 위쪽에 있는 양쪽 머리 부분을 만져보면 된다. 사실 이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뼈로 따지자면 포라이탈 본과 템포럴 본의 경계 혹은 그 두 뼈를 합쳐서 있는 근육에 위치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져보면 있는데 역시 턱뼈를 닫는 closing the jaw and retracting the mandible. retracting the mandible은 여기 나와 있는 retracting the mandible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빼고 앞쪽에 일단 closing the jaw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medial pterygoid muscle이라고 있는데 found in the inner surface of the mandible. mandible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턱뼈이죠. 아래턱뼈의 안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는 안 만져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안 만져지고 이 근육 역시 맨더블을 엘리베이션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엘리베이션 한다는 말은 아래턱을 엘리베이션 한다는 것은 클로징이랑 같은 뜻입니다. 아래턱을 내리는 디프레싱 한다라는 것은 오프닝 더 조가 되는 거고 아래턱을 엘리베이션 한다라는 것은 클로징 더 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moving it from side to side 해서 요것을 하악의 운동 중에서 맨더블의 운동 중에서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턱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무브먼트인데 그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놔두고요. 일단은 역시 클로징 더 맨더블 하는 맨디블의 클로징 머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나오는데 요 머슬을 얘기하기 전에 앞쪽에 있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메시터 머슬과 완전히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메시터 머슬의 경우에는 맨더블의 레이머스라고 부르죠. 양쪽에 있는 그 턱뼈에 아래 턱뼈에 있는 가지 부분의 바깥쪽이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쪽에 있고 그 반대쪽 안쪽에 있는 것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라서 서로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맨더블의 레이머스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의 차이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은 약간 어려운데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TMJ라고 나오는 지금 제가 밑줄을 긋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징어를 오래 씹었다든가 껌을 오래 씹었다든가 아니면 턱을 오래 괴고 있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날 순간부터 갑자기 입을 벌릴 때 턱이 아파요라고 할 때 그 턱. 사실 우리가 제가 네이버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네이버 생각의 열쇠 1000개 키워드에 있는 턱 이야기라든가 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턱이라고 부르는 곳의 위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턱 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턱뼈각, 사각턱 해서 턱이 네모나다라고 할 때 하는 부분은 턱뼈각을 얘기하는 거고 방금처럼 얘기할 때 TMJ라고 하는 턱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턱이 아픈 것은 턱 끝이 아픈 게 아니죠. 되게 턱이 아픈 것은 귀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부분 일종의 경첩 부분이 아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곳에 있고요. 이 부분에 있게 되고 이 근육에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프닝 더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입을 여는 전체 그 구간에서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턱을 벌릴 때, 즉 입을 벌릴 때에 작용하는 근육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se muscles work together to produce the coordinated movements necessary for chewing food effectively 라고 되어 있네요. 좋은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육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것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화면을 영문판 위키피디아로 바꾸어서 여기에서
muscles of mastication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표제어로 이미 있죠, 그죠? 표제어로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데 The four classical muscles of mastication elevate the mandible. 네, 괄호하고 클로징도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이죠. And move it forward and backward and laterally, facilitating biting and chewing. Other muscles responsible for opening the jaw, namely the geniohyoid muscle. 네, 요 머슬들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 때에 언젠가 설명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lateral pterygoid may play a role 해서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네, structure 해서 네, muscles are masseter, temporalis, medial pterygoid, lateral pterygoid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여기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 origin, insertion. 네, origin과 insertion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썩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각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을 한번 클릭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시터 머스를 클릭해 보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빨간색 부분인데 이 메시터 머스의 위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혹은 마이너 머슬들이 덮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 근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facial expression 머슬보다는 더 깊은 곳, 네, superficial이라는 용어 제일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superficial과 deep 중에서 deep에 해당되는 근육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터 머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시터 머슬 자체도 슈퍼피셜과 딥 파트로 이렇게 서로 나눌 수가 있어서 지금 딥 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직적인 파이버의 구성을 볼 수 있고, 슈퍼피셜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블릭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위치만 대충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템포럴 패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템포럴 패시아, 귀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템포럴 머슬의 위치여서 템포랄리스 머슬을 보면 네, 요거가 좀 더 잘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퍼라이탈 본이 여기 있고 이 아래쪽에 템포럴 본이 이렇게 있어서 이 퍼라이탈 본과 템포럴 본 사이에 수처 부분이 사실은 덮여 있지만 이렇게 속을 지나고 있을 거라고 대충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템포랄리스 머슬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스프레드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이 템포럴 머슬 위를 템포럴 패시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싸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막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근막은 대부분의 근육들이 아주 작은 근육들이 아니면 대부분 갖춰져 있는데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같은데 바깥쪽에 있는 그런 막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템포럴 머슬은 크게 엔티리어, 미들, 그리고 파스테리어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까지 사실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맨더블이라고 하는 것을 닫는 거, 사실 이 맨더블의 닫는 부위 이 부분을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맨디블을 닫는다, 이때 닫는다는 것은 인설션의 뜻이 아니라 클로징 한다는 뜻인데요. 클로징 할 때 쓰는 부분과 그리고 리트랙트, 뒤로 당길 때 쓰는 근육이 사실 다르죠. 그래서 사실 엔티리어 파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파이버 구성을 보이면 이게 수축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닫는 게 되지만 뒤쪽 부분, 파스테리어 파트가 수축을 하게 되면 턱이 뒤쪽으로 당겨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번에 나와 있는 거를 봐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과 미디얼 테리고이드가 있는데 미디얼 테리고이드를 먼저 보죠. 미디얼 테리고이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턱뼈의 레이머스 부분을 잘랐을 때 안쪽에 이런 형태로 붙어 있고 이것이 아마 네, 그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붙어 있을 텐데요. 실제 형태가 붙어 있는 걸 보면 메시터 머슬과 비슷하게 붙어 있죠. 이 턱뼈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근육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개의 근육, 어떤 근육들이죠? 메시터, 템포럴, 그리고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경우에는 모두 클로징 머슬에 해당이 되고, 이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클로징과 오프닝 두 개가 있는데, 클로징과 오프닝 두 개에서 오프닝에 관계되는 하나의 근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곧 설명하게 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는 것이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은 동일한 그림이네요. 동일한 그림에서 보시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자체도 이제 사실은 상두하고 하두라고 해서 수피리어 벨리와 인피리어 벨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은 다른 머슬과는 달리 이렇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제가 돌리고 돋보기를 돌리고 있는 이 부분이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가 되는데, 이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에서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의 헤드 부위, 칸다일이라고 불리는 부위, 여기 부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근육이 작용은 어떤 뜻입니까? 작용한다는 것은 수축한다는 것이죠. 수축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이 콘다일 부분을 앞쪽으로 당기게 되는 거니까 턱이 약간 앞쪽으로 나오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프닝 머슬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있는 저작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더 복습하시는 걸로 하고, 네, 이번 그 주의 첫 번째 차시에 해당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